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6번째 강의 시작하겠어요. 먼저 첫 번째 어나운스먼트는 우리 그 이준 멘토가 시노미 시스템 이게 오픈 챗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요. 저는 오픈 챗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아마 그냥 질문 있으면 올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멘토, 이준 멘토 말로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제출 마감이 된 홈워크에 대한 질문 이런 것도 자유스럽게 받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일단 마감이 됐으면 이렇게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홈워크 2가 이제 어사인이 될 거예요. 홈워크 1은 다시 여러분들 다운로드 한 거죠? 안 한 학생 없죠? 네, 제가 다시 하라고 했고 하도 많은 학생들이 지난번에 뭐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는 설명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 번 제출, 그러니까 서브미션 버튼은 사실 서브미션 완료 버튼은 한 번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번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뭐냐면 마지막 걸로 이제 성적이 채점되게 자동으로 채점되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제대로 서브미션이 됐나? 이러면서 누르면서 재응시를 하면 답을 다 입력 안 하면 그냥 빵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아예 딱 한 번만 서브미션 할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자신 있다. 나는 완료를 누르겠다. 그럼 누르시면 되고 안 그러면은 마감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때까지 한 게 서브미션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냥 내버려 뒀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PLMS에 보면 제가 요 클로드 셰넌의 그 문제 해결 6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티클을 올려놨어요.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좀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읽으려고 하다가 그렇지 내가 크롬이니까 번역기를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어 그 아티클 읽는데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읽을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여기 원노트를 워낙 좋아해서 원노트에다가 프린트 원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요. 그 다음에 이 원노트에 있는 펜들 가지고 이렇게 써가면서 하죠.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six step process to solve any problem. 굉장히 멋있어 들리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에요. 이 젊을 때 사진이고요. 아마 이때는 그 MIT 교수일 때였을 거예요, 이분이. 참고로 찾아보면요, 뭐 위키피디아 이런데 수학자 이렇게 나오는데 수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 수학자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제가 조단 피터슨이 어디서 조단 피터슨 아닌데 하여튼 누구지? 예, 예. 하여튼 어떤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뭐 하여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학부에서 수학과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학생이었나? 그러면서 자기가 클레임이 나는 수학자 겸 맞아 수학과 물리학이었어요. 나는 수학자 겸 물리학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학부생이 자기가 학자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저는 수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학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PhD를 해야 수학자라고 할 수 있죠. 수학과에서는 마스터만 했어요. 근데 수학과를 엄밀하게 다녔다기보다는 이분이 전자전기공학과 출신이에요. 전자전기공학과 출신이고 이분이 그냥 수학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데 엄청난 수학적인 업적이면서 이제 전자전기공학에서 큰 업적을 남겼죠. 근데 어느 날 지나보면 뉴턴이 수학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뉴턴 시대 때 수학자라는 단어가 있었겠어요? 실제로 자기들은 철학자라고 했죠. 자연 철학자. 어쨌거나 이분이 수학자로 둔갑이 돼 있지만 수학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그냥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스튜던트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 학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대학원을 MIT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클로드 셰넌인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정보 시대의 아버지 이렇게 불려요. 정보 시대의 아버지. 왜냐하면 이분이 정보 이론이라는 분야를 창시한 거예요. 정보 이론, 인포메이션 티어리.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인포메이션 티어리랑 한 4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정보의 압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 데이터 파일 같은 거 압축을 하잖아요. 정보의 압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비디오 압축 이런 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MP3 파일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게 잘 없었어요. 오디오 파일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이 시간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냥 샘플링을 하잖아요. 오디오 시그널을.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제 wave, .wav라는 웨이브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정말 말대로 아날로그 to,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to 디지털 컨버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압축할 것이냐? 뭐 물론 우리가 핸드크래프티드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이제 수학적인 티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디까지 압축을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증명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하면 되는지 힌트까지 주는 그런 티어리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 컴프레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미션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이죠. 그렇죠. 전송.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노이즈가 있는 채널, 잡음이 있는 채널에서는 우리가 그냥 에러 없이 전송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렬로 쭉 늘어선 다음에 뭐 이렇게 말을 전달하다 보면 제일 뒤에 뭐 보면 엉뚱한 소리 하죠. 그런 게임 어릴 때 해봤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보를 전송하다 보면은 특히 잡음이 끼어들면 랜덤 노이즈가 끼어들면 뭐 에러는 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이 증명한 게 뭐냐면 에러를 사실상 없앨 수 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레벨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트 오류율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달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송률이 제로로 되지 않으면서도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코딩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라면 그 용량이라는 게 있고요. 커패서티. 그 커패서티보다 느리게 전송하면은 우리가 에러 프리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놀랍죠? 그 다음에 그것 외에도 이분이 이제 예를 들면 그 secrecy죠. 그러니까 보안 문제도 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실제로 우리는 보안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금전적인 거래라든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주식 거래 이런 거죠. 그런 거 할 때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100만 원어치 사야지 그랬더니 다른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문제도 건드리셨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분이 뭐 정보 이론에서의 네 가지라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사 학위가 사실 여러분이 그 디지털 로직에서 배우는 걸 이분이 창시했어요. 그 불리한 로직을 이분이 창시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냐면 스위치를 가지고 로지컬 오퍼레이션들을 전자전기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다음 그냥 천재냐? 뭐 다들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천재는 뭐 어떤 특성이 있어서 천재인 거고 우리는 그러면 배울 게 전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AT&T에 옛날에 근무할 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박사를 졸업하고는 AT&T 벨 레버러토리즈에 근무를 했어요. 그때 아마 논문을 쓰고 막 이렇게 쓸 텐데 그러고 나서 MIT 교수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분이 그 벨랩의 엔지니어들 앞에서 무슨 톡을 하기로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원고가 타입된 원고를 찾았대요. 그랬더니 제목이 여기 있듯이 크리에이티브 띵킹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이분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푸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풀었던 과정이겠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simplify예요. 근데 한 번 얘기하지 않죠. simplify, simplify, simplify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until you can solve the problem이에요. 그러니까 풀 수 있을 때까지 simplify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센스를 유지를 해야 돼요. 문제의 에센스가 없어져 버리면 그냥 트리비얼 문제가 되면서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다시 여러분이 재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떼내고 간단히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데까지 간단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인데 과연 그럼 풀 수 있는 데까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항상 모든 문제가. 근데 어쨌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풀 수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풀었다는 얘기는 어떤 경험을 한 거죠. 교훈을 얻은 거죠. 그렇잖아요. experience, less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요. 한 스텝. 또 풀어요. 왜냐하면 이미 풀었던 경험이 있고 자신감이 있죠. 풀었으니까. 그래서 또 풀어내요. 좀 비슷해졌어.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떼냈던 걸 또 붙여넣어요. 이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 오리지널 문제가 풀리죠. 그것을 첫 번째 단계가 이제 simplify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는데요. 이 simplify 하는 와중에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simplify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와 유사한 문제와 해답이 뭐였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걸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시그널이 들어가는데, 이 시그널 특성을 좀 좋게 만들면 얘가 리시버가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두 개 있는데, 그러니까 트랜스미터가 두 개 있고 리시버가 두 개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시그널이 성격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 리시버는 요 시그널을 수신하려고 하고, 요 리시버는 이 시그널을 수신하려고 하는데 서로 간섭을 주잖아요. 무선 채널이라는 것은 그냥 자유롭게 전파가 날아가서 서로 간섭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 채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러면 간섭이 가능하다.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처음에는 요 프로퍼티가 좋은 이 녀석을 조금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리시버가 혜택을 보게. 그랬더니 얘 좋은 프로퍼티가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거꾸로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사실 뭐 미러인데 이렇게 돌린 대신 얘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얘 좋은 특성은 그대로 있고 얘는 본래 그 특성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돌려도 뭐 별로 더 나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수신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 돌려서 수신을 하면은 마치 얘를 돌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했던 게 얘지만 얘를 두고 상대적으로 얘를 돌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인데요. 이건 심플리파이 하는 과정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여러분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도 사용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정치가예요. 딱 보니까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이 편 저 편 그 편으로 막 나누고 나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게 1987년에 있었던 소위 사자 필승론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모 후보 측이 분열을 굉장히 조장했어요. 그래서 30%도 얻지 않고 대통령이 됐죠. 자, 어쨌거나.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디바이드 앤 컨커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마지막에 인티그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조직의 지도자가 되면 실제로 여러분이 조직을 장악하는 것이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빅마우스들이 많거든요. 언제나.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통솔이 안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배가 산으로 간다.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뭐 빅마우스들을 조용히 시켜야 돼요. 분열을 시켜요. 그렇죠? 그다음에 설득을 해요. 각계격파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합을 해야 돼요. 인티그레이트가 그냥 적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통합하다는 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리더가 되는 그러니까 독재자면서 길이 남는 훌륭한 업적을 쌓으려면 저걸 잊지 마세요. Divide and conquer, then integrate. 어쨌거나 문제 해결에서도 똑같아요.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심플리파이 할 때 문제 자체를 심플리파이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 자체를 작은 부분으로 쪼갠 다음에 각각을 풀어내는 거죠. 물론 그 풀어내는 과정에서 그게 안 풀리면 또 심플리파이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 붙여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백워드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데 Imagine something too good to be true라고 저는 하는데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이미 있던 말인데 그냥 제 뉴런이 몇 개 기억하고 있다가 마치 제 거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too good to be true는 여러분이 이거 뭐 알죠? 그렇죠? to 하면은 너무 좋아서 진실일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어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솔루션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를 자세히 보면서 이 솔루션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거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솔루션이 모순이 없는지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우리는 특히 엔지니어링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뭐 투구 투비 트루가 뭘까 했더니 타임머신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지식에서는 또는 연구기관인데 이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거꾸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constructive dissatisfaction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머프 만화에 나오는 투덜이죠. 예. 스머프 만화는 모르나요? 이제 여러분 세대는 스머프 몰라요? 예, 큰일이네요. 거기 보면 이제 그뭐 개구장이 스머프 이런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 꼭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너드죠, 너드. 소위 말해서 너드 공부 잘하고 실제로 영어로는 브레인이 스머프예요. 그러니까 브레인 머리 똑똑한. 근데 좀 애가 잘난 척하고 이러는데 얘가 있고 또 옆에 보면은 항상 투덜거리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을 합쳐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똑똑하면서 그래서 건설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 항상 불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structive dissatisfaction을 좀 가져라.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충 설명은 했지만 잘 읽어보시고요. 계속 엔지니어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마다 꼭 곱씹어 보세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그 명언은 제가 아예 그냥 퀴즈 문제로 뭐 얼토당토 안 하지만 내놨죠. 그렇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게.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뭐든지 심플리파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지만 너무 심플리파이 하지 말라는 말도 반드시 해주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가장 그 엔지니어로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특히 이제 교육을 잘 못 받았을 때, 스스로 사실 얘기하면 좋은 과목들을 스스로 수강 안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로 최적화 문제죠. 엔지니어들이 푸는 문제는. 그런데 하다가 귀찮으니까 리얼 넘버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냥 이것저것 그것 중에서 하는 걸로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 간단할 것 같잖아요. 내가 어떤 파라메타를 변수 x를 조정해야 되는데 0에서 10까지의 어떤 모든 리얼 넘버가 다 가능하게 해놓으면 귀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 베리어블을 심플리파이 하라고 예전에 조준을 구소에 얘기했으니까 0 아니면 1로 해보자.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이 그 이산 최적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최적화 문제에서 연속적인 파라미터, 그러니까 리얼 넘버로 가능하던 거를 갑자기 간단하게 하겠다고 이산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문제가 아예 안 풀릴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최적화에 관해서는 특히 엔지니어로서 최적화에 관해서는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수업들. 물론 이제 어떤 수업들은 가면요. 그 이산 최적화의 이론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뭐 솔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푸는 과목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둬야지 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라이프 타임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을 갖는 어떤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나운스먼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렇지만 이제 커렉션이 필요한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어떤 학생이 잘 지적을 했듯이 제가 지난번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피리어디시티를 얘기하면서 이 시그널은 피리어딕인데 페이즈만 돌리면은 피리어딕이 된다. 그 말은 잘못됐어요. 그거는 그 시그널은 본래 피리어딕이었고요. 본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똑같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에요. x는 e to the j 2파이 어떤 f0t 그 다음에 x of n은 2파이 f0n 완전히 똑같죠. t와 n만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f는 리얼 넘버고 뭐 둘 다 리얼 넘버라고 해보세요. 그냥 그럼 그랬을 때 위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은 항상 주기함수예요. f0가 실수기만 하면 그런데 아래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f0가 2파이의 유리수 배일 때만 주기함수가 돼요. 여기에 뭐 어떤 페이즈를 더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 주세요. 혹시 제가 또 틀린 얘기를 했으면 또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고 세타는 모든 게 가능하고요. 여러분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최대한 제 머릿속에 여러분 이름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저도 그래도 인간이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 코스 리ኳ이먼트 비율대로 이렇게 나중에 일렬로 세워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 그래도 제가 이제 자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학생은 뭔가 느낌이 좋아. 그러면 괜히 그 학생 밑에서 이제 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이메일도 보내고 뭐 이렇게. 자, 오버뷰도 하겠어요. 오버뷰 지금 보면 이제 여기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여러분이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가면 갈수록 앞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굉장히 앞부분을 느리게 하고 있는데 뒷부분은 좀 빨리 하겠어요. 다른 교수님들 속도와 비슷하게. 참고로 저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보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보강이 아니고 그 추가적인 강의를 했었죠.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다 다른 과로 도망가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핵심은 지금 시스템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요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 오늘 드디어 이 단어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것과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거 두 개가 AND로 연결됐을 때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오늘 볼 거예요. 데피니션을.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자, 그 다음에 리뷰를 하면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그널즈 부분을 배웠는데 특히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과목 내내 배울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Signals라는 것이 뭐냐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 되느냐 뭐였죠? 하나는 그냥 시퀀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다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과는 달리 그 인덱스가 타임 인덱스 n이 모든
인티저로 우리는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signal은 그냥 펑션인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f of x 또는 fx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x of t 이렇게 또는 y of t 해서 타임 파라미터 t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periodic signal에 대해서 강조했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좀 감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뭔가 continuous time periodic signal들의 집합과 discrete time periodic signals의 집합은 뭔가 비슷한데 뭐가 다르죠.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두 개의 periodic signal을 더했어요. 그러면 합은 periodic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제가 얘기해 줬으니까. continuous time signal이면 아닐 수 있죠. 주기가 1인 periodic signal과 주기가 루트인 periodic signal을 더하면 non periodic signal이 돼요. 하지만 discrete time signal은 어떤 periodic signal 두 개를 더해도 periodic signal이 되죠. 왜냐하면 period 자체가 integer, positive integer로 정의를 했으니까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수업 그리고 앞으로 배울 여러 특히 이제 통신과 관련된 수업에서는 이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여러분이 통신뿐만 아니라 제어로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을 많이 다뤄요. 그게 편리해서.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컴플렉스 밸류드 익스포넨셜 펑션을 많이 다루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제어에서 중요한 요 분류가 뭐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뭐 이런 또는 바운디드 시그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이 스타빌리티를 다룰 때 나중에 보면 여러 뭐 이렇게 그림들을 다뤄요.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뭐 폴 제로 플랫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폴이 어디 있고 제로가 어디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가 안 한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지만 이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당장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을 때려치고 수학과에 가서 뭐 컴플렉스 넘버스 뭐 이런 거 들을 필요는 없어요. 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본적인 예전에 제 시절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복소수에 대한 지식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를 때마다 손을 들어요. 알겠어요? 네. 아니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든가 저한테. 이런 부분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 과목에서 모든 일렉트리컬 시스템들을 다루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물론 mathematical abstraction이죠. 예를 들면 그래프가 들어가서 그래프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프를 시그널로 다룰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칼라 들어가서 스칼라 나오는 건 이미 했어요, 여러분이. 초중 고등학교 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응용 선형대수 시간에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그 특히 리니어 펑션이면서 벡터인 벡터 아웃도 배웠어요. 참고로 선형대수학은 아무리 강조해도 덜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 선형대수학을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어떤 걸 배우고 그 매핑이 어떻게 우리가 서브 스페이스로 나눠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 배우는지 하려면 수학과 가서 듣다 보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트레이닝이 돼 있지 않고 그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전작과에서 그런 걸 많이 다루는 과목들을 들으세요. 예를 들면은 이 과목 말고도 제가 디지털 신호 처리 과목이 있다고 했죠. 그거 하면은 그냥 벡터인 벡터 아웃을 주로 배워요. 물론 discrete time signal in, discrete time signal out도 많이 배울 거고 등등. 자, 그래서 어쨌거나 continuous time signal이 들어가서 continuous time signal이 나오는 시스템 그것을 우리가 이 과목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continuous time system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continuous time signal들이에요. 입출력이. 그 다음에 discrete time system이라고 하는 것은 또 똑같이 discrete time signal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discrete time signal이 출력으로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것까지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주의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학부 때 저는 뭐 쓸데없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처음에 이 수업을 듣고 뭐 이렇게 적당히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continuous time 시스템은 입력, 입출력 관계식이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서 아니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니에요. 모두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에 냈는데 트루 폴스로 배점이 100점이에요. 기말고사가 101점 만점인데 틀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인생이 피곤해지죠. 재수강을 하셔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말고사에 가면은 온오프 문제가 있을 거다. 뭐냐면 이 문제를 맞으면 여러분이 나머지 문제에서 푼 것 곱하기 1, 틀리면 곱하기 0을 하겠다. 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예고를 해줬어요. 그렇죠?
자, 모든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관계식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 true, false. 틀리면 그냥 안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요. 저렇게 나타나는 것도 많고 저렇게 나타나면 매우 편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수학의 정석에 보면 있어요. 근데 많이 빠졌어요. 저게 이제 뭐 용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difference equation이라는 용어를 쓸 거고 제가 한자를 쓰면 차분 방정식이라고 할 텐데 다른 용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미분, 차분 이렇게. 미분은 뭔가 이렇게 미분하는 것 같고 차분은 뭔가 빼는 것 같죠. 더하고 빼고. 그래서 difference equation으로 discrete time 시스템의 input output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타내면 굉장히 다루기 편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모든 discrete time 시스템의 input output 관계식이 difference equation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할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프리뷰예요. 오늘 뭘 배울 거냐? 말했듯이 리니어면서 타임 인베디언트 시스템. 물론 이제 우리의 관심사를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과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디언스. 참고로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지 않는 벡터 인, 벡터 아웃 시스템이면서 리니어인 것. 자, 어디서 다뤘다고 했죠? 응용 선형 대수 과목에서 다룬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응용 선형 대수에서 여러분이 보면은 뭐 아이겐 벡터 뭐 이런 것도 배웠죠.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럼 다들 기지개를 한번 켜고요. 자, 두 손을 다 들어봐요. 그렇죠? 두 손을 다 들고 이렇게 좀 움직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응용 선형 대수를 안 들은 학생은 손을 다 내리세요.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안 들은 학생도 있네. 들으세요. 응용 선형 대수 들으세요. 자, 계속 합시다. 그래서 응용 선형 대수 시간에 벡터인, 벡터아웃 리니어 시스템을 배웠고 여기서 말하는 리니어리티는 이렇게 한정하고 하는 거예요. continuous time 시스템이면서 리니어 또는 discrete time 시스템이면서 리니어 이렇게 한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렉처 노트 2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넘어가고 나면 이걸 배울 거예요. discrete time 시그널을 unit impulse function이라는 것을 써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자는 건지 지금 모를 텐데 일단 들어놓고요.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떤 discrete time 시스템을 하나 배웠어요. 이그젬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은 인풋이 x of n이라는 시그널이고 출력이 y of n이라는 시그널인데 인풋 아웃풋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레이 스케일의 이미지가 있을 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프로세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라인의 인풋 값을 그냥 x of n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옆에다가 새로운 어떤 이미지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들어가서 요 시스템에서 이게 엣지 디텍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출력으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을 때 여기서 굉장히 선명하게 엣지를 찾아내주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엣지를 찾아내준다기보다는 엣지 인핸스해서 다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나타내면 어느 정도 잘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했지만 우리가 전자동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2차 대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카메라 2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직접 사진을 보면서 찾아냈다고 했죠. V2 로켓이 이렇게 평원에 서 있는 거를 찾아내서 저기 해서 폭격해서 끝내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건 example이에요. example of a discrete time system.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제가 이게 좀 애매한데요. 보면 우리가 어떤 discrete time 시스템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오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x of n이 들어가서 y of n이 나온다는 얘기는 마치 y of n이 그러니까 어떤 타임 n에서의 출력이 타임 n에서의 입력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더라도 실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요 한 점이 아니라 요 시그널이 들어가서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괄호에서 n 이렇게 쓰지 않아요. 참고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a sub n 이럴 때 그 수학책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이 봤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A sub n이라고 하면 n번째 A 값 이런 뜻이라면 저 괄호로 해줌으로써 저 어떤 수열 전체를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표기법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왜 저렇게 불필요하게 쓰지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미지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행만 따라가면서 변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표기법을 쓰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n은 z. z는 뭐 독일어로 정수하는 게 z로 시작한대요. 저도 독일어를 몰라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할 거예요. 네거티브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discrete time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input이 x of n, output이 y of n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여기 괄호하고 시퀀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배울, 요 밑에서 배울 코잘 시스템 중에서 메모리리스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현재의 출력은 현재의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의를 반드시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벤 다이어그램 V라고 했어요. B로 쓴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곱하기 0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전체 집합이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ystems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크게 사실 두 집합이 중요해요. 두 개의 서브셋이 중요한데 여기가 리니어 시스템들의 서브셋, 그다음에 여기가 타임 인비리언트 시스템들의 서브셋,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잘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한 것이 뭐냐면 실제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스템은 코잘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코즈라는 것은 캐주얼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코잘이라고 써요. cause and effect, 즉 인과율이 성립하는 법칙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잘하지 않은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15년 전에 앞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와서 1비트코인이 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갈 거다. 이런 걸 미리 아는 거죠. 그랬으면 카이스트의 모 교수님처럼 은퇴를 했을 텐데 제가 참고로 카이스트 전작관 모 교수님이 비트코인으로 조만장자가 되셔서 은퇴했었던 썰이 있어요. 제가 몰라요. 네. 어쨌거나 그렇죠. 그 영화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사람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예. 모르시는군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코잘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모든 피지컬 시스템은 코잘 시스템이에요. 인과율이 성립해요. 근데 수학적으로 다루다 보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타임 인덱스를 다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인풋에서 n이라는 것과 아웃풋에서 n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어떤 딜레이가 있는데 편의상 그냥 같은 n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non causal in equation으로 difference equation으로 인풋 아웃풋 관계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시스템은 실제 정말 피지컬 월드에 존재하는 시스템은 코잘인데 우리는 편의상 non causal 시스템으로 그냥 다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는 코젤러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제어공학을 하면 그렇잖아요. 중요하죠. 컨트롤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있는 어떤 뇌수술 외과 의사예요. 그렇죠? 제주도에 환자가 있어서 원격으로 5G의 로우 레이턴시 울트라 릴라이어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제주에 있는 어떤 환자를 수술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스템이 코잘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실 내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막 걔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말고도 또 사실 그런 경우에는 스터빌러티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조금 움직였는데 잡음이 섞여 들어왔더니 저쪽에서는 이렇게 찢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세 개가 보통 중요해서 여기서도 코젤러티, 리니에러티, 타임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디파인을 저로서는 리니에러티와 타임 인베리언스가 중요하고요. 오히려 여기 코젤러티의 또 서브셋인 메모리 리스 니스, 그러니까 코절하다는 프로퍼티 안에 있는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가 저에게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메모리 리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별로 우리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코절 시스템이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러프하게는 어떻게 되냐면 인과율이 성립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우리는 관심사가 Continuous Time 시스템과 Discrete Time 시스템이니까
그 인풋 시그널과 아웃풋 시그널을 가지고 코젤러티를 얘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스템의 특성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르죠. 그리고 디퍼런셜 이쿠에이션으로 설명하려고 했더니 제가 그거는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거기서 디퍼런셜 이쿠에이션 가지고 여러분이 코젤러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인풋, 아웃풋 가지고 이 시스템의 프로퍼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잘하다는 것은 인풋, 아웃풋 관계식이 어떻게 돼야지 코잘한 것일까요? 코잘하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타임 n0까지의 디스크리트 타임이라고 할까요? 네. 만약 dt라면은 그러니까 인풋에서 타임 n0까지 그러니까 타임 n0까지 인풋이 그렇잖아요. 타임 n0보다 큰 것에 영향을 주면 아웃풋 여기에 이펙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n0를 잡아요. 예를 들어서 5라고 잡아봤어요. 그러면 n0가 5니까 x of 5, x of 4, 3, 2, 1, 0에서 마이너스 1, 2, 3, 4 쭉 있죠. 그 입력 신호가 내 출력 신호. 잠깐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거꾸로. 네, 죄송해요. 큰일이에요. 이것이 얘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미래값이 과거의 출력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거꾸로 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5라고 하면 5, 6, 7, 8, 9, 10 해서 X5, X6, X7, X8, X9에 들어올 시그널이 마우스가 있어서 네, N0. 과거의 출력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는 코젤러티인데 이렇게 하면 여전히 이펙트란 말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엄밀한 정의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cause and effect라는 인과율이 성립하는 시스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는 그냥 여전히 술자리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풋이 그러니까 어떤 n이 n0보다 작은 또 뭐야? 잠깐만요. 네, 제가 다시 고쳐서 정확하게 쓰겠어요. 큰일이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affect는 동사고 어떻게 보면 effect는 명사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영향을 주다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n0보다 미래죠, 그렇죠? n0 이상이니까 타임이 그때의 인풋이 n0보다 더 과거의 n의 아웃풋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죠. 미래의 인풋이 현재와 과거의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데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멋지게 만들까 하다가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중단하겠어요. 혹시 녹화 영상을 나중에 보는 오늘 결석한 학생이나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혼자 스스로 알아내 보겠어 하는 학생은 지금 나가도 돼요. 제가 결석으로 처리 안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말하고 나면 있잖아요.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 코잘 시스템, 코잘 컨티뉴스 타임 시스템과 코잘 디스크리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수세기 학자들이 리파인해서 그래 이제 이걸로 하자.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고 얘가 맞는 것 같아. 얘로 하면 돼. 라고 했던 거를 스스로 찾아낼 기회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좀 안타까워요. 예. 이게 이제 교육의 매스 프로덕션 여러분처럼 많이 앉혀놓고 제한된 시간에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딱 정확히 3.5개월만 강의하고 단 하루도 더 강의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는 교수들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진도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굉장히 재벌집들 가정교사가 있었죠. 집집마다 집에서 아예 살아요. 그렇죠? 좋은 거죠. 가정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를 들면 라틴어 책을 주면서 도련님 또는 뭐 아가씨
요걸 오늘 요걸 공부하려고 하실 텐데 스스로 좀 보시겠어요? 그럼 3시간만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기다리죠. 그분이 어디 가서 말을 타고 오든가 정원을 좀 뭐 하고 있든가.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7시간을 가르치라면 딱 7시간을 가르치죠. 밤 12시에 끝나더라도. 안타깝게도 다 앉혀놓고 1대 다로 가르치다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이어버즈를 꺼내가지고 굉장히 그 무슨 메탈리카 이런 걸 틀으면서 내 소리가 안 들리게 제 목소리가 하더라도 저는 don't care. 알겠어요? 지금부터 고개를 전혀 안 들더라도 당분간 don't care.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안타깝게도 제가 주입식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아까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요 노테이션이 중요해요. 요 노테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a system x of t into y of t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렇죠? 집합이어야 되니까. 그냥 예를 들면 a system with input x of t and output y of t 이렇게 합시다. 알겠어요? 저 화살표가. 이것은 코잘하다. 자, 이건 이제 definition이에요. 수학적인 어떤 우리가 형식을 따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definition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형식을 따온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x1이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 시스템이 y1을 내요. 그리고 x2가 들어갔을 때 y2를 내는 어떤 x1, x2, y1, y2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x1과 x2가 어떤 t0까지 똑같아요. 알겠어요? 자, 똑같은 시스템인데 x1을 집어넣고 x2를 집어넣는데 축으로 생각하면 어떤 t0까지 두 시그널이 똑같아요. 그러면 y1과 y2도 t0까지는 똑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앞에서 한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르죠. 앞에는 뭐예요? 우리가 코잘 시스템 그러면 cause and effect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시스템 이래 놓고는 x와 y를 썼지만 여전히 affect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런 단어마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t0까지 입력이 같으면 t0까지 출력도 같다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근데 언뜻 들으면 이거 같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오른쪽에 아주 오래전에 그린. 그래서 이 보면 여기 이제 x1 있고 x2 있죠. 어떤 t0까지 똑같아요. t0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까지 같다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르다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일부러 다르게 그렸어요. xt1과 xt2가.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출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디예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정의했던 거 있잖아요. 대충 러프하게. 이 이후죠. 그렇죠? 이 이후. 왜냐하면 이 전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저 다른 값이 출력에서 이 전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이 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뭐냐면 앞에는 영향을 안 준다니까 같다는 뜻이죠. 알겠어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코잘 시스템이면 어떤 t0까지 동일한 입력이 들어가면 t0까지는 동일한 출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특정한 x1, x2예요? 아니면 모든 어드미서블한, 그러니까 모든 가해질 수 있는 가능한 입력 x1, x2라고 봐야 돼요. 모든이어야죠. 예를 들면 저 시스템에 어떤 특정한 입력 두 개가 어떤 n0까지, 특정한 n0까지 t0까지 똑같고 출력이 똑같다고 해서 코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시그널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임의의 어떤 t0를 잡아야 돼요. 모든 t0여야 돼요, 저기에. 그래서 임의로 내가 골랐어요. 두 시그널이 고까지는 똑같아요, 입력이. 그러면 출력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홀드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x1, x2 such that 요거 그다음에 모든 t0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continuous time일 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discrete time일 때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까요? 네. 자, 코잘하지 않은 것을 non 코잘이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자, 출력이에요. y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컨벤션은 뭐냐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하나 있고 입력이 x, 출력이 y예요. 자, 봅시다. 자, y of t는 요건 무슨 뜻이죠? 요런 뜻이죠. x of t 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인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노테이션에 이렇게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시스템은 코잘 시스템입니까? 또는 요것이 이제 어떤 시스템의
첫 번째 시스템 Q1에 있는 퀘스천 1에 있는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는데 매우 간단한 이퀘이션이죠. 이렇게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나타나는 시스템은 고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잘합니까? 네.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둘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셰넌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 방향에서 뭐 이런 말 있었죠. 그렇죠? 여러 뷰 포인트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처럼 좋은 환경, 예를 들면 석사나 박사 아니면 대학원생, 뭐 학부생이라도 좋고 그런 급의 과외를 받거나 뭐 아니면 인강을 듣거나 이런 세대가 아니었어요. 저희 때는 놀랍게도 정부가 법률로서 과외를 금지하던 시대에 저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금지였어요, 저는. 그래서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원이라고는 처음 다닌 게 종로학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공부를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선행학습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연합고사 끝나고 뭐 합격자 발표 나고 이제 뭐 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 서점에서 수학의 정석을 사요. 그다음부터 이제 푸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 제 인생에서 이제 은인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이제 둘째 외삼촌이셨어요. 둘째 외삼촌께서 부산에서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하고 계셨는데 말이 굉장히 없으신 분인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날. 그런데 이제 하는 걸 보고는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준호야 공부를 할 때 내가 보니까 단연간 보니까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풀이집을 안 보고 끝까지 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철석같이 믿고는 그 순간부터 풀이집을 안 봤어요. 그래서 풀 때까지 풀어낼 때까지 본다. 못 풀면 일단 제끼고 그 다음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풀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으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한다면 내가 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맞춰봐야죠. 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잘못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 제가 아는 모 씨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어요. 그냥 혼자 풀어놓고 답을 안 맞춰봐요. 자기는 공부를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망하죠. 그렇죠.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풀어놓고는 그냥 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시노임 시스템을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는 그렇죠. 이따가 그냥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전혀 맞춰보지 않다가 10년 후에 맞춰보면 여러분 실력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보통.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풀어서 답안 맞으면 우와 해냈어. 특히 이제 한 일주일 걸려서 풀 때가 있죠. 여러분은 바보 같은 인간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부모가 도와줄 수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불법적으로 몰래 바이트라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몰래 하는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혜택도 못 받았어요. 예. 그 당시에는 웃긴 게 뭐냐면은 공무원인데 자녀를 불법 과외를 시키다가 적발되잖아요. 그럼 파면이에요. 파면이 뭔지 알죠? 연금도 없어져요. 예, 그런 황당한 시대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기업을 다니셨는데 예를 들어 적발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불법 과외를 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냥 정부가 사기업에 통보를 해요. 그럼 사기업이 그냥 해고를 하는 거예요. 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면 예를 들면 퇴직금이 없어요. 네.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당연히 못 시키죠. 겁이 나서.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력자들이 자기들 자녀들은 다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그냥 맞춰보고 내가 맞았으면 우와 신난다 하고 말았던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했어야 될 게 뭐죠? 네, 제가 복귀를 했어야죠. 마치 바둑을 두고 나면 끝나고 나면 어때요? 이세돌이 그때 알파고한테 진 다음에도 생각하죠. 내가 왜 졌을까? 네, 복귀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홍성대 씨는 어떻게 풀었나를 봤어요. 그렇잖아요. 정리를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로운 문제예요. 저한테는. 그냥 처음 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암기도 안 하고 그냥 풀었으면 풀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만 된 거예요. 문제를 푸는 훈련만. 그러니까 데피니션과 좀 훈련만 되는 거지 뭐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마다 새로운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적당히 어려우면 굉장히 잘 보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풀어내니까. 다른 친구들은 못 푸는데. 근데 시험 문제가 쉬우면 혼자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 다 푸는데 혼자서 한번 틀리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몇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다가 재수가 저희 인생을 바꿔줬죠. 그렇죠? 재수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3월 달인데 이제 고3 애들이 파릇파릇 이제 고3이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내일 시험 봐도 합격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1년을 공부했는데. 뭘 하지? 그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몇 년 착력고사 문제를 다 꺼내놓고는 보기 시작했어요. 1번 문제가 뭐지? 2번 문제 하다 보니까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 단원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3번 문제는 로그 문제 아니면 뭐 지수 문제예요. 뭐지? 하고는 국정교과서, 그때는 검인정인데도 순서는 똑같았어요. 보니까 정확하게 몇 문제씩인지 거의 배정이 돼 있고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소리 뭐 학원 선생님 벌써 하셨겠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고사 수학 문제 중에 앞면에 나와 있는 최대처소 문제는 항상 산술기하 뭐 이런 거 써서 푸는 거고 휘발스 이니퀄리티. 뒷면에 나오는 최대처소는 미분적분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훈을 얻었죠. 앞에 있는 걸로 미적분으로 풀려고 하지 말자. 아예. 뒤에 나오면 괜히 뭐 이상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미분하자. 뭐 이런 것들.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문제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공성대시의 풀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여기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데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엔지니어링 학생들이 수학적인 정의가 우리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의만 가지고 풀려고 해요. 물론 훌륭한 방법. 알겠어요? 그게 부족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학생들은 자기 직관으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길게 제 경험을 얘기했지만 다양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라면은 고등학교 때 저희 풀이와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의 풀이라면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수학적 데피니션과 엔지니어로서의 직관을 가지고 둘 다 접근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럴 것 같은데라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데피니션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시스템은 포잘 시스템입니까? 그럼 여전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데피니션 말고는 모르겠는데 라고 하지만 제가 힌트를 줘놨죠. 얘를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나타내는 거죠. 같은 건데 동일한데 수학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내는 거예요. 뭐에 첫 번째 시각화를 했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수식을 알지브라익 이퀘이션이잖아요. 사실 이거를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예요. 비주얼라이즈를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딜레이 바이 원이라는 걸 넣었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x of t와 x of t-1의 차이는 뭐예요? 네, 딜레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딜레이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어때요? x를 딜레이를 주고 제곱했어요. 자, 제곱하는 건 어때요? 현재 들어온 게 바로 제곱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코잘이고 메모리 리스죠. 제가 정의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직관이 그렇죠. 기억이 없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하지 않고 지금 거 가지고 지금 걸 결정하는 게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거든요. 대충 여러분이 인지했겠지만 이런 거예요. 얘는 코잘 시스템이죠. 얘도 코잘이에요. 그렇잖아요. 딜레이를 준 거니까. 내가 지금 본 걸 조금 있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볼 거를, 내가 미래에 들어올 거를 출력에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잘 시스템과 코잘 시스템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코잘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코잘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두 번째는 y of t는 x of t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기도 써놨지만 타임 어드밴스를 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당연히 코잘이 아닐 거라고요. 자, 지금 보면 실컷 데피니션을 가지고 설명해 놓고는 다 직관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오히려 어떤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퀴즈나 첫 번째 퀴즈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그러면 오히려 직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편할 때가 있는데 어떤 문제들은 도저히 직관으로 자신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학적인 정의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코잘이 아니란 걸 보이고 싶으면 굉장히 간단한 카운터 이그젬플 관례를 찾으면 되겠죠. 어떤 시점까지 인풋이 똑같은데 그 후에만 달라졌는데 벌써 달라졌어요. 출력이. 그럼 코잘이 아닌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1번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쉬운 학생들 수 2번은 너무 쉬웠어요. 자, 3번이에요. 3번은 타임 n에서의 출력이 타임 네거티브 n에서의 출력과 같아요. 이게 뭐 헷갈리면 이렇게 보면 되죠. y 집어넣었어요. 대입 그렇죠. 대입이 제일 간단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여기서도 성립해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타임 1에서의 아웃풋은 타임 네거티브 1에서의 아웃풋. 아직은 뭐 큰 문제 없죠. 그렇죠? 과거의 값이 현재의 출력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이것만 된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이걸 해봐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출력 입장에서는 지금 타임이 네거티브 1인데 미래의 입력이 출력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고잘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넌 고잘 시스템이에요. 자, 4번이 이제 어려운데 4번을 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지개를 또 펴시다. 자, 손을 하나만 들어요. 둘 다 드는 건 그래. 둘 다 들어도 돼요. 자, 기지개 펴시고. 자, 4번이 코잘이라고 생각하면 손을 계속 들고 있고 하나라도 아니면 손을 내리세요. 네. 자, 어떤 것 같아요? 코잘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 내리시고요. 힌트를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먼저 여기를 보세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디바이드예요. 헷갈리면 이게 뭐지 싶잖아요. 왜냐면 여기 아까 여기 플러스 1 있으니까 뭔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얘는 무시하고 얘만 가지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죠. 디스크리트 타임이라는 것 외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어요. 맞습니까? x of n이 딜레이 돼서 유닛 타임만큼 세제곱이 됐어요. 맞습니까? 자, 이까지는 포장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곱해지죠. 앞에. 2분의 1에 n 플러스 1승이 곱해지는 걸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시퀀스. 어떻게 보면 그냥 얘는 그냥 알아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되면 그냥 2분의 1씩 계속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은. 그래서 이 시스템은 고잘해요. 알겠어요? 여기서 이게 n 플러스 1이라는 것 때문에 넌 고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잘, 넌 코잘을 봤지만 저는 여기서 뭐예요? definition에서 continuous time으로 할게요. A CT system is memoryless. 알겠어요? 이게 더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if라고 하면 definition의 if는 if and only if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 번 강조했죠. if 어떻게 돼요? 네. y of t0 is a function of x of t0 for all t0.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뭐예요? for all t0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각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리얼 넘버 t0를 찾아요. 물론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죠. 제가 다른 시간과는 달리 이 말을 안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제 과거 강의를 들었으면 막 첫날부터 countable infinity와 uncountable infinity를 막 얘기하는 걸 보고는 미쳤나 저 인간 이렇게 했을 텐데 중요해요. 자, 리얼 넘버는 셀 수 있는 집합이에요? 셀 수 없는 집합이에요? 셀 수 없죠. 유리수의 집합은 셀 수 있죠. 어떻게 세는지 알죠? 그렇죠? 원점부터 이렇게 n분의 n 한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온 거 빼고 뭐 나누기 0은 빼고 하면은 결국 다 셀 수 있죠. 순서대로. 네. 그래서 뭐냐면 각각의 리얼 넘버 t0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같은 펑션이 아니라도 돼요. 매번 달라져도 돼요. 하지만 어떤 t0에서의 아웃풋은 t0에서의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고 당연히 이것은 코잘인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데피니션이니까 심플 컨시퀀스가 렘마잖아요. 사실 이전에 데피니션에서 이제 시스템이 is 코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위에 정의한 대로. 그다음에 이 렘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A city memory list system is causal.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데피니션이 아니니까 증명을 해야죠. 그렇죠? 이게 무슨 렘마야? 형식을 따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데피니션 몇 개 나오고 심플 컨시퀀스를 렘마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알겠어요? 조금 더 복잡해지면 프로포지션이라고 할 거고 정말 이거는 좋은 띠어리야. 매우 중요해. 그러면 띠어렘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뭐 렘마라 그러면은 뭐 굉장히 유명한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백이 부족해서 어쩌고 하는 것도 그 렘마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자 어쨌거나 15분 남았네요. 자 이거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이걸 시도해 보세요. 알겠어요? 뭘 이용해서? 데피니션 두 개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여기 코멘트가 달리겠죠. 리마크라고 달리겠죠. 뭐겠어요? 리마크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듯이 The converse is not true. is not always true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코잘이라고 해서 반드시 메모리리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위에서는 이게 같은 말로는 메모리리스
메모리 리스면 그 자리라는 거 맞습니까? 뭐 implies 이런 거는 아는 거죠, 그렇죠?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뭐 메모리 리스에 대해서 안 들은 건 아닌데 최근까지는 별로 중요성을 사실 못 느끼다가 최근에 삼성 리서치와 과제를 하다가 무슨 뭐 시뮬레이터를 만드는데 제가 하고 있어요, 코딩을. 대학원생들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매트랩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 뭐 리니어를 통과해서 어쩌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꼭 설명을 해야겠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반드시 아니 시험 시간에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건망증이 심하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중간고사 때 메모리 리스 넌리니어 시스템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코자는 봤고요. 제가 넌리니어 시스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넌리니어 시스템의 반대인 리니어 시스템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여전히 continuous time 시스템과 discrete time 시스템에 대해서만 넌리니어리티를 말할 텐데 물론 수없이 많은 넌리니어 시스템이 가능하죠. 인풋이 뭐 벡터거나 아웃풋이 벡터거나 하면서 넌리니어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대부분의 시스템은 사실 man이라고 하지만 모든이라고 감히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리얼 월드 시스템은 넌리니어해요. 선형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선형으로 approximation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미분을 배우잖아요. 미분. 그렇죠? 미분이 뭐예요? 미분이. 간단히 얘기하면 선형 근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선형 근사.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미적분학 시간에 체인룰 배웠죠. 뭐 체인룰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펑션이 F1, F2가 있어요. 그랬을 때 X를 넣어서 Y가 나온다고 그러세요. 자, 그랬을 때 Y에 대한 X의 미분 값은 어떻게 배웠어요? 체인룰에 따르면 얘의 미분에서 합성함수 미분 배웠죠.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얘에서 하면 어때요? 이 F1이 affine 펑션으로 approximation이 되는데 그냥 넌제로 이 부분을 지우고 선형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선형 근사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잖아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A1이고 그 다음 건 또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A2예요. 자, 그러면 그것 두 개를 합성하면 뭐예요? Y는 A1 곱하기 A2X가 되죠. 사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합성함수 미분법이 딴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듯이 선형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전자회로를 배우거나 아니면 회로론에서 이미 배웠겠지만 뭐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그건 뭐냐면 어떤 바이어스를 딱 준 다음에 거기서 조금 움직여요. 실제로 많이 안 움직여요. 특히 증폭기는 뭐예요? 증폭하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시그널 자체가 아주 작겠죠. 조금 움직이는데 출력해서 크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럴 때는 서킷 자체가 넌리니어 하더라도 선형 분사가 잘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넌리니어 시스템을 다뤄야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계공학 하는 사람은 어떤 시스템이 많은 경우에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해야 되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스타빌라이즈를 하거나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항공공학에서도 그렇죠. 유체역학이 어때요? 깨끗한 어떤 선형 방정식을 절대 주지 않죠. 사실 그래서 기계공학과 항공공학이 전자전기공학의 발전 속도만큼 빠르지 않게 발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전기공학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비선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정 안 되면 선형 근사로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 때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선형으로 만들면 좀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래도 디자인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디자인하기 쉽고 매뉴팩처링 하기 쉬우니까 선형으로 그냥 합시다 해서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근데 뭐 비선형으로 뭐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스테이블한지 뭐 모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어 시간에 배우겠지만 비선형이면 스테이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증명이 안 되는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 수술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그 인공지능 수술 로봇에게 뇌수술을 받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별일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가 정전이 됐어요. 어느 지역이 뭐 벼락이 떨어져서 전봇대가 쓰러지면 정전이 되면서 아주 사소한 어떤 그 전력망에서 글리치 같은 게 생겼어요. 퉁 하고 튀었는데 그 시스템이 뭐 얘가 퉁 했더니 갑자기 저희 뇌를 수술하다가 쭉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녕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선형 시스템은 어떻게 되면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바운드 안에서 뭐가 되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생각보다. 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또는 AI는 아닌데 좀 구닥다리인데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한다고 합시다. 이제 이 넌리니어한 경우가 많지만 전자전기공학 하는 사람들은 선형화를 하든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선형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분석이 되니까. 참고로 제가 이 과목에서 뭘 한다 그랬죠?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을 어널리시스하고 디자인하는 걸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기능을 하면 좋겠다를 제가 연구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비선형으로 시스템을 디자인하면 더 좋다는 걸 알아도 예를 들면 선형으로 한정한 다음에 예를 들면 최적화를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이 어떤 곡선을 찾아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다 좋은데 나는 한정해서 y는 ax 더하기 b 꼴로만 찾을 거야 그러면 파라미터 2개만 찾으면 되죠. 그전에는 도대체 뭘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함수를 찾을 때. 근데 저는 y는 ax 더하기 b로 찾겠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리니어가 아니라 affine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구별을 해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던 선형식은 선형이 아니에요. y는 ax 더하기 b는 b가 제로가 아니면 선형이 아니죠. 선형대수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affine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핀 이렇게 그냥 아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아핀 함수라고 하길래 아핀 함수가 뭘까? 이건 타이포일까? 말했는데 affine이에요. affine. 예, 참고로 어쨌거나 그래서 이 linearize 또는 linear constraint 매우 중요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이게 다는 아니고 여러분들 시절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비선형 함수를 디자인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티피셜 뉴런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하냐면 입력을 리니어 매핑을 일단 해요. 어파인이에요, 사실은. 어파인으로 매핑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 노드들이 있으면 이 노드가 각각 인풋 베리어블을 나타낸다고 합시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쪽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게 인풋 베리어블 x1, x2, x3, x4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히든 베리어블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히든 베리어블의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x1, 2, 3, 4를 어파인 매핑을 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넌리니어 펑션으로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리니어와 넌리니어를 조합해놨어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넌리니어로 안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당연히 이 레이어가 몇 개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뎁스가 얼마냐, 또는 위스가 얼마냐. 각 히든 레이어에 요 뉴런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비선형 함수 개수가 달라지겠죠. 근데 사실 몇 개인지 정확히는 모르죠. 그렇죠? 그냥 많으면은 굉장히 뭐든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보면 넌리니어 함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스트럭처를 주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좋은 비선형 함수를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보다는 여러분이 비선형 함수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머신러닝, AI 이런 게 발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되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러면 비선형 함수를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과목은 뭐냐? 놀랍게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머신러닝을 학습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머신러닝에도 수학이 많이 필요하대.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하고 심지어 보여주기도 했지만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 그래서 유료 강의, 무료 강의 있잖아요. 보면은 3분의 1은 선형대수예요. 3분의 1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멀티베리 캘큘러스 얘기를 해요.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3분의 1은 확률 랜덤 프로세스 이런 게 막 나와요. 왜냐하면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이란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정의가 가능하지만 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계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확률적으로 우리가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은 제가 오늘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끊임없이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요. 수학적인 선형대수학이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MES4 ML 이런 거 찾으세요. 아니면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태영 교수님이 수업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선택 과목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400단위에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 뭐 이런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그러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예를 들면 거기에 처음에 3분의 1이 프릴리미너리 그래서 수학 리뷰하는 건데 거기에 선형대수가 리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걸 보세요. 그러면 훨씬 프렌들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선형대수가 중요하다 하니까 도서관에 가서 1965년도 이게 바이블이래. 딱 보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히라보로 써져 있죠. 비유를 하자면. 예. 그냥 뭐 갑자기 뭐 이상한 게 막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 찾아서 보는 것도 나름 선형대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리니어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선형대수 시간에 배운 리니어리티는 뭐였죠? 기억납니까? 선형대수 시간에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리니어하다는 게 뭐냐? 놀랍게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노미 시스템을 2000 아마 한 6년인가 처음 가르쳤을 텐데 그때 중간고사 시험을 내봤어요. 학생들이 이걸 알고 있나. 그때는 뭐 전부 프리레퀴짓에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단일 계열로 안 뽑고 우리과 이렇게 뽑았고 그다음에 단일 계열로 한 70명 뽑았는데 우리과로 굉장히 많이 와서 막 55명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도 한 그 정도 되죠. 60명 가까이. 실제로는 35명이고 20명이 우리과로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안심하고 하드 트레이닝, 얘들을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 키워야 돼 이러면서 문제도 이제 어렵게 내고 시간도 그때부터 자 우리 내일 아침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줬는데 딱 한 학생만이 풀었어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오픈북으로 해요. 오픈 에브리띵. 그때는 클로즈드 북이었어요. A4 용지 앞뒤로 메모해서 올 수 있다. 그랬더니 딱 한 학생이 그걸 제대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넌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저는 이제 항상 그런다고 했잖아요. 학기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갑돌이면 갑돌군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갑돌군처럼 이렇게 뭐 제가 Z값으로 했을 때 3.7 이렇게 나온 학생들은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학생에 가까운데 앞으로 좋은 일을 있기 바란다. 그리고 추천사가 필요하면 언제나 이 이메일을 들고 나한테 나타나면 내가 그렇군 내가 쓴 게 맞군 하고는 성심성의껏 썼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너무 용기를 얻어서 수학과로 전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수학과 박사를 받았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뭐 메달까지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졸업할 때 무슨 어디. 그래가지고 너무 수학적인 능력만을 칭찬해서는 안 돼. 자네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센스가 너무 있어. 이렇게 칭찬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 사건 이후로. 네. 하여튼 어쨌거나 선형대수 시간의 리니어리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제가 요거는 문제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행렬에서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처음 봤을 때 당혹감 잊을 수 없죠. 그 너무 당연했던 게 있다면 찾아오세요. 제가 그냥 수학과로 전과를 해줄게. 절대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 매트리스 벡터 곱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정의되는지 리니어리티로부터 그냥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나 봐요. 수학과에서. 수학과 교수님들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선형 시스템이 있으면 어떤 매트리스가 존재해서 여러분이 아는 그 매트리스 곱의 정의에 따라서 출력을 반드시 만들어낸다. 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딱 한 명. 그때는 55명 정도 들었는데 재수학생까지 하면 60명 가까이 들었는데 딱 한 명이 풀었었어요. 놀랍게도. 자, 그러면 이제 continuous time에서 linearity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똑같아요. 1분 남았다고 그러네요. 자, x1이라는 시그널이 y1을 내요. 그게 이 뜻이에요. 그렇죠? 요게 뭐라고요? implies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implies라고 할 때는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긋고 평행선을 이렇게 화살표로 할 거예요. 알겠어요? 얘가 이 과목에서 뜻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스템이 있는데 x1을 넣었더니 y1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x2를 넣었더니 y2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x1에다가 어떤 a 배를 해요. 스케일을 하죠. x2에다가도 어떤 스케일을 하는데 같을 수도 있어요. b로 한 다음에 더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풋을 이 두 개를 가지고 리니어 컨바인을 했더니 그대로 같은 웨이트로 아웃풋이 컨바인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게 특정한 x1, x2, y1, y2에서가 아니라 모든 가능한 입출력에 대해서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입출력 페어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모든 가능.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t라고 했지만 for all t겠죠. 그렇죠? 함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사실 이게 벡터 할 때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저 x1, x2, y1, y2 자리에 벡터가 들어있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리니어인데 이게 데피니션이고요. 이 밑에는 당연히 어떤 simple consequence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걸 이제 요 첫 번째 데피니션을 continuous time system에서 했지만 discrete time system으로 확장하는 건 너무 쉽죠. 저 퍼렌터시스를 스퀘어 브라킷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벡터로 바꿔도 상관없었다. 요 렘마는 벡터로 바꿔도 상관없는 렘마예요. 아직까지는. 뭐죠? 예를 들어서 제로 벡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출력이 뭐가 나오죠? 여러분이 y는 ax, a가 매트리스예요. x, y는 벡터고. 그런데 x가 제로 벡터예요. 그럼 y는 뭐였죠, 항상? 제로 벡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풋이 제로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로가 뭐예요? 제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죠.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이네요, 여기서는. 제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면, 올 제로 시그널이면 출력도 올 제로. 당연히 역은 성립하지 않겠죠. 입력이 0일 때 출력이 0이라고 해서 얘가 리니어 시스템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리니어 시스템이면 제로 인풋에 제로 아웃풋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linearity implies zero in, zero out이. 이렇게 아시겠죠? linearity는 zero in, zero out을 imply 하는 거예요. 역은 당연히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스칼라를 스칼라로 매핑할 때도 성립하죠. 왜냐하면 벡터는 스페셜 케이스 오브 스칼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많은 경우의 매핑에 다 적용이 되고요. Continuous Time System, Discrete Time System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죠. Is this system linear? 그래서 스칼라 인, 스칼라 아웃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답은 뭐죠? In general, no죠. 언제 성립해요? A가 0일 때. 아시겠어요? 얘는 일반적인 affine function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linear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주의를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